예, 저희 IBK 기업은행 먼저 개괄적으로 저희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괄적인 현황을 보면 저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961년 올해로 이제 53년째가 됩니다. 설립이 됐고 총 자산은 지금 현재 한 226조 원, 임직원 수는 13,0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전표 현황은 한 65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분은 지금 범정부 지분을 포함해서 약 69% 정도가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채은행입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은 올해 6월 말 현재 한 5,800억 정도 났습니다. 다음, 예, 저희 이제 이 페이지부터 저희 기업은행의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은 저희 국가와 동일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광고는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혜 선생님 나오는 광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 IBK 기업은행. 이 광고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저희 기업은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 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방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면서 저희 개인 고객도 현재 한 1,400만 명 정도가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굉장히 좋았고, 요거를 통해서 사실은 개인 고객 기반을 확대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더 좋은 어떤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은 저희 기업은행의 어떤 가장 큰 강점인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은 22.6%, 2위와는 지금 한 8.3%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 2% 하니까 금액이 좀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저희 기업은행의 그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금 한 1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한 108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근데 이제 거기서 1%, 2% 하면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한번 좀 상상이 충분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위기에, 그러니까 어떤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카드 사태, 그 다음에 과거에 IMF 등 위기 시에도 항상 저희 그 중소기업의 최우선하여 그 동반자로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회색 부분이 저희 은행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이고 그 위기 시에 이제 저희 기업은행이 차지했던 어떤 비율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그 글로벌 기업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곳에는 저희 기업은행이 가서 중소기업 금융을 최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어떤 모토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저희 지점과 사무소인데 지금 현재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하나의 법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15개 정도의 점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도 곧 지금 저기 허가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무소가 나고 영업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행 특히 그 다른 은행에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중소기업 금융에 이어서 그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기술금융 분야에서도 다른 은행보다는 훨씬 더 한 발 앞서서, 기술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금융 평가 시스템도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나름의 조직을 갖춰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아마 채용을 하면서 기술금융 분야에서 전문 분야로 해서 채용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눔과 배려, CSR이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도 아마
은행권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작년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한 9% 정도 수준에서 한 728억 원을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사회공헌 사업에 썼습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희 기업은행의 어떤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이제 아마 이 부분부터가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입행원으로 입행해서부터 어떤 연차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입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행원 연수를 시작으로 해서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재연수를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배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점에 가시게 되면은 직무 멘토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출신 학교와 비슷한 이제 선배들을 인생 멘토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영업점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포부와 어떤 향후의 비전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이후에는 금융실무,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 PB, 대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사역이라고 보통 은행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환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은행 내에서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글로벌 리더로서 해외 유수 대학으로 이제 연수를 보내드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은행이라든가 뭐 아마 금융권의 복지가 대동소이하고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남부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최초로 시행을 한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은행 문이 이제 4시에 닫히면은 이제 퇴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내부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 시간을 7시가 되면은 이제 강제로 종료시키는 PC 오프제를 은행권 최초로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수 사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은행에 많이 문의를 했고, 사실 여러분들 그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라고 그 방송을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저희 기업은행의 요걸로 해서 한번 방송이 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저희 공중파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의 날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해갖고 6시 반이면 퇴근 시간으로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찍 좀 퇴근을 한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가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PC 오프라든가 가정의 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COP 활동도 활성화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개인의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일과 가정 생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충실히 마련하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설명, 우리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기업은행의 어떤 인재상인데, 이제 인재상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실질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 인재상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을 감동시키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입니다. 자, 다음. 지금 채용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 부산 쪽에서 채용 설명회를 부산대하고 동아대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오는 것도 사실 그래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26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채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개인 기업 금융 분야,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서는 기술 금융, 자산 운용, 리스크 관리 IB, 그 다음에 IT 부분을 따로 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 분야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 분야가 주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시험, 실무 면접, 그 다음에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10배수, 그러니까 저희가 200명을 채용하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25일입니다. 서울에 이제 뭐 서울 쪽하고 서울에선 건국대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제 부산, 호남, 그 다음에 이제 충청 쪽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기시험 배수는 약 5.5배수, 한 1,100명 정도가 저기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을 갖게 됩니다. 실무 면접은 저희 그 충주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은 아마 11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 초에 저희가 이제 신입행원 연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입행원 연수는 지금 현재 한 8주에서 10주, 작년 같은 경우에 10주를 진행했는데 이제 조금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주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8주에서 10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각각 그 전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서류 전형은 이제 약술 4개 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2개 문항, 그 다음에 에세이 1개 문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가장 크게 좀 채용의 특징이 스펙 초월 채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금융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학 점수 적는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뭘 갖고 평가를 하나요?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학 점수라든가 그 자격증 그것만으로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단지 이제 어떤 참고 사항이고 자격증이라든가 어학이 없더라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거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작년에 채용한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200명이 좀 넘게 채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어학 점수가 전혀 없었던 친구들이 한 1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학 점수가 전혀 없었다는 거는 토익, 토플, 오픽 포함해서 모든 어학 점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었던 분들이 한 25% 후반, 한 30% 가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엔 자소서에 본인이 그런 역량이 없어도 자격증이라든가 어학이 없어도 충분히 다른 쪽으로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그랬던 분들이 최종 합격, 뭐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기시험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서울 지방 세 개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충청에서는 아니고 충청은 아마 서울로 올라와서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역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쪽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채용에서 좀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자소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직무능력평가에서 경제금융상식 쪽을 좀 이렇게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분야를 없앴습니다. 그 왜 없앴느냐? 저희 경상대라든가 이제 상대를 전공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 기회를 채용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분야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경제금융, IT, 일반사회 중에서 본인이 한 분야를 택해서 쓰시면 되고 약술도 마찬가지로 3개 분야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수리 추리 영역은 여러분들 좀 전에 저기 삼성화재에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트처럼 그렇게 뭐 어렵고 시간에 쫓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리고
틀렸다 그래서 감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찍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연 논약술과 직무능력 평가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는 5대5로 갈 겁니다. 논약술과 직무능력 평가 50대50. 다만 이제 동일한 어떤 합격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논약술이 좀 점수를 잘 받으신 분들을 좀 우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실무 면접인데 면접 일자는 이제 11월 초순에 저희가 보게 되고 기존에 이제 뭐 집단 토론이라든가 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거 저희 충주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채용에서 이제 RBK 기업은행에서 이제 당신을 보여주세요 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지원자 중에 사실 서류로서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저희도 있지 않을까, 서류로서 저희가 본다고 보지만 그 중에 놓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부터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끼와 열정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과 역량이 있다 그러면은 좀 지원하셔갖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어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요번에 작년에는 한 300명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늘려서 한 500명 정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좀 저희도 듣고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세계 일주 경험이라든가 뭐 아프친이 돌아가셔갖고 그 사업을 맡아서 이제 어떤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영 선수로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경험했던 거, 훈련하면서 경험했던 거 이런 것도 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예, 굉장히 본인이 이런 분야에서 좀 내가 비록 다른 분야 다른 쪽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끼와 역량을 꼭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갖고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됐죠? 예, 저희 기업은행 부스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갖고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6일까지 지원이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